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뽀개는 남자 이슈 브레이크맨 폴리티컬 스나이퍼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뽀개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뉴스가 헤드라인이 오늘 또 지면을 장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좀 뽑아봤는데요. 오늘은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한 14개 정도의 이슈를 뽑았는데 주로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끝날 수가 없죠. 바로 김건희 사과의 문제점과 또 후속 보도로 이어지고 있는 석사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처, 그리고 갑자기 들고 나오는 이재명 아들의 어떤 입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또 조국이 바로 김건희와 관련돼 가지고 논문 표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겨레 신문. 남편 앞길 막은 죄다 사과하면서 남편의 앞길을 막은 죄다 이렇게 김건희가 얘기를 했죠. 도대체 사과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이미 다 얘기해서 알겠지만 전체 사과 분량 중에 우리 국민을 향해서 한 사과는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10분의 9를 바로 윤석열에 대한 미안함, 이런 사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도 남편 앞길을 막은 죄다, 이것도 여성을 좀 비하한 그런 표현이죠. 아내를 남편에 딸린 부속물 정도로 그런 종속적 존재로 표현한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결여된 겁니다. 여성학 전문가들이 여성을 남성의 종속된 존재로 고착화시키는 발언이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입니다. 이수정 교수가 김건희 지킴이로 나섰는데, 그래서 여당이 도대체 이수정은 김건희의 심리학 전문가냐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수정이 김건희의 어떤 그 사과에 대해 가지고 쉴드를 치고 아주 보호막을 계속 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바람이겠죠. 김씨 의혹을 대장동 물타기라는 쪽으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곡학 아세를 멈추라.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거의 눈물을 흘려도 엄청 흘릴 장면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감수성에 호소했다. 이걸 인정을 했어요. 이수정이. 국민들이 그리고 판단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도. 과연 국민들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계속 김건희의 어떤 입장문이라고 해봐요. 사과문도 아니고 러브레터 수준의 사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여러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부인 김건희 사과에 온전히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동영상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쪽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윤석열이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홍보 영상이죠. 윤석열이가 상당히 김건희가 사과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리고 뭐 눈시울이 뜨거지는 장면을 클로즈업에서 처리하고 좀 한마디로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MBC 잘못했지만 허위 아니다. 해명도 의문투성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의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이 허위라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부풀리고 부정확한 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냐. 부풀리고 또 부정확하게 표기한 그 자체가 바로 허위다. 부풀리는 것이 조작 아닙니까? 부정확한 표기는 정확하지 않은 표기도 조작이죠. 허위죠. 자, 그 다음 자, 오마이뉴스 고무줄 입사일 김건희 재직증명서 회사 대표 바로 H컬처 홍 대표가 의혹의 입을 열었는데 이용하라고 했지 악용한 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회사 직인을 줬다는 거예요. 법인.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용하라고 했는데 악용했다. 악용한 거는 김건희다. 그 악용이 뭡니까? 악용이 지 마음대로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홍 대표라는 사람도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죠. 두 사람이 과연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그들만이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켜봅시다. 자, 이렇게 재직증명서를 2개나 만들었는데 직인, 법인 직인입니다. H컬처 테크놀로지 재직증명서인데 여러가지 형식이 완전히 다르죠. 날짜, 형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입사일자가 또 달라요. 입사일자가 자 볼까요? 2003년 12월 2일, 2004년 12월 2일 입사일이 1년을 닦였다 늘렸다 고무줄입니다. 그리고 형식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재직증명서로 2006년 12월 11일 날 2006년 6월 29일 날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만든 것인데 완전히 달랐죠. 네, 아주 형식도 다릅니다. 자, 또 재직증명서의 양식에 틀린 한자 3개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서식이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래저래 재직증명서를 그때마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건데 회사 규모가 작으면 그럴 수도 있나요? 직원이 바뀌면 또 그럴 수 있나요? 업무 인수인계를 할 텐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저 말도. 자, 뭐 쭉 내용들이 있는데 도장은 본인이 확실히 찍었냐 물어보니까는 확실하지 않다. 기자들이 문서를 보내줄 때마다 깜짝 놀라는 상황이다. 자, 스스로가 놀라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이 오마이뉴스 한번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슈 헤럴드 경제에서 김건희 폴리텍 대학교 제1캠퍼스 강서 캠퍼스죠. 여기에 시간 강사를 부교수로 기재했는데 이거를 해명하면서 뭐라고 했냐, 부교수급으로 자기를 대해줬다. 부교수급으로 대해줬는지는 모르죠. 근데 대해줬다고 해서 부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대 지원서에 기재된 기간 대부분은 시간 강사 대우다. 시간 강사라죠. 시간 강사를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부교수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부교수 대우도 해명한 것도 거짓말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국민께 사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좋은 산. 자, 이름은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산일까요? 나쁜 산일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오늘 좋은 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중앙일보 기자 기사를 보고요. 자, 조금 좋은 산. 김건희 가련한 경력 부풀리기다. 경력 부풀리기가 아닙니다. 언어 유희, 말 장난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력 허위 조작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기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 가짜 경력을 가지고 가짜 이력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사기입니다. 부풀리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있습니다. 좋은 산이 가련하다. 자, 이 말 속에는 참 또 여성을 상당히 아주 뭐 여성이라고 해서 그럴까, 김건희를 아주 가련한 여인으로 그 뭡니까, 그 사과 그 영상을 보면 말투와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가늘게 가련한 형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었죠. 국민이 속지 않습니다. 바로 박영선 전 중소기업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연기 잘한다. 연기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다. 뭐 다들 그러잖아요. 김건희가 말도 뭐라고 할까, 좀 함부로 하는 성격이다. 남자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여담이고 볼까요? 도대체가 블로그에 사과는 끝났다. 뭐 좋은 산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사과가 끝났다. 진보 진영이 내로남불래 동급으로 취급되는 상황이 두려웠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공정하게 어떤 사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판단을 하고 있나요? 조은산이라는 이 인간이 문제의 소지가 있고가 아니라 문제의 소지 문제가 큽니다. 작지가 않아요. 일부분은 공문서 허위 작성, 기재, 위조의 정황도 있습니다. 지금 동양대 조국 일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아직 악의적 의도가 있다. 악의적. 자, 아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죠. 악의적이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가련한 경력 풀리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축소하면서 이런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뭐 정의의 하신처럼 이 말 한마디에 온 신문들이 대서특필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꾸라 같아요. 사꾸라 아닙니까? 내로남불. 자, 좋은 산도 결국에는 뭡니까? 내로남불. 내가 친하고 또는 뭐 내가 좋아하고 그러면은 똑같은 사안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서울신문. 지금 이준석이하고 치고받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3자 논평을 뭐라고 곤란하다 해가지고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이가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는데 이게 윤석열이 반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발했냐? 그게 민주주의다. 대갚아줬죠. 이게 언제 있었단 말이죠. 조수진이 이준석에게 나는 윤석열 말만 듣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 뭐 저기 군사 그 시찰인가요? 거기 시찰하고 난 뒤에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 그게 민주주의다. 어느 집단들은 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든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이준석이가 참 머리가 좋아요. 되돌려줍니다. 김종인 이제 윤석열이하고 협공을 합니다. 이준석 이제 다 써먹었다 이거죠. 그리고 안철수계의 김민정 공동선대위원장을 영입했다. 나는 김민정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안철수하고 상당히 친했던 것 같아요. 자, 카메라를 다시 켜겠습니다. 그 다음 김건희 JTBC 김건희 경력의 뿌리 숙대 석사 논문 또 표절 의혹에 의심을 받고 있다. 김건희 22년 전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독일화가 파울클레 논문 표적률 42% 여기에 그 뭔가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20% 이상 되면 제 아내가 아마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거 반납할 겁니다 했는데 지금 과연 반납을 할까요? 이 정도 되면 물론 뭐 이제 그 석사 논문을 심사했던 숙대에서 표절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전에라도 이미 이 정도 된다면 완벽한 이거 표절 아닙니까? 도대체 다각도로 전문가와 검토를 했는데 48페이지 중에 43쪽에서 표절의 흔적이 나타났다. 자, 10번째 뉴시스 조국 김건희 의혹에 많이 바라지 않는다. 똑같이만 해라.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고 이후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때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공격한 게 바로 석사 논문 표적이 있다 해가지고 조국의 논문을 뒤진 거 아닙니까? 해서 보면은 버클리 대회 로스쿨 박사 논문 1997년도 거, 그 다음에 1989년 석사 논문 이런 것들까지 다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돌려준다. 김건희 똑같이만 해라. 너희들이 한 것만큼만 해봐라. 제발 좀 해봐라. 11번째 박영석 김건희 잘 나는데 얌전한 스타일 아니야. 연기력이 굉장한 사람이다. 좀 연출력, 기획력, 연기력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좀 굉장히 차별화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뭐 기획력, 연출력도 있나 보죠. 근데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얌전한 스타일은 아니다. 얌전하게 말한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출한 건 당연하죠. 그 다음 12번째 한국일보 김건희 리스크 영분이 넘는 청와대 돌파 전문가들 갸웃거리고 있다. 영부인 없애고 제2부속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다고 대통령 부인이 아닙니까? 이혼을 하면 몰라도 그럼 영부인의 경우가 안 붙어요. 국가 예산들이 편성돼서 영부인에게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유희, 언어 도단.
자, 이렇게 코너에 몰리자 13번째 경향신문. 국민의힘 의원 무려 66명이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재명 장남이 고려대 입학해서 특별전형에 특혜 의혹을 받아서 입학했다. 의혹을 제기했죠. 민주당 곧바로 반박을 했죠. 무슨 얘기냐? 일반 전형이지 특별 전형이라니. 그리고 삼수가 아니고 재수한 거다. 삼수가 아니라 재수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하기만 해도 될 사항들을 일부러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긴도 했겠죠. 하긴 했으면서도 그냥 던져보는 거죠. 아니면 말고, 왜 국민들 머릿속에는 던진 것이 머리에 박힐 수도 있으니까. 자, 경찰 김건희 허위 의혹 14번째 허위 이력 기재 의혹 수사를 착수했다. 경향신문. 내일 고발인 조사를 하는데 시민단체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학교, 학생, 학부모다. 자, 경찰에서, 검찰에서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수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 다시 찾아보고 증거를 찾고 검증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언론도 기레기 언론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고 처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방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보게 봤습니다. 아직 제가 여러가지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숙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능숙하게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